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누가 민의의 대표자를 희망하는지 그 면면과 경쟁 구도를 시민들도 눈여겨볼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그래서 선거구별 후보군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수 지역 2개의 선거구를 겨냥한 후보군들을 박광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여수갑 선거구는 현직 국회의원인 이용주 의원과 전직 여수시장인 주철현 지역위원장, 두 검찰 출신 선후배 간에 피할 수 없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근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며 이미 치열한 대결 구도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김유화 전 시의원도 폭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 도전합니다. 당 안팎에서 쌓아온 비중 있는 여성 정치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서 여성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해온 강화수 전 행정관은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무기로 지난 총선 경선 참여에 이어 재도전에 나섰고,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도 고향 여수를 매주 찾으며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여수시 갑을 선거구가 그대로 존치될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주승용 국회 부의장의 아성이었던 여수 을 선거구. 지역 기반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평가지만 바른미래당의 지역 내 낮은 지지세와 만만치 않은 세대교체 요구가 변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지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기명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며 여러 이슈와 현안에서 시민과 교감을 넓혀왔다는 평가입니다. 검사장까지 지낸 김혜재 변호사도 중량급 후보로 꼽힙니다. 올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지역 분열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로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세도 전 광명경찰서장도 지난해 지방선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을 준비 중이고, 삼선 여수시 의원 출신인 김순빈 전 부의장도 민주당 당내 경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론 지지세에서 지역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지만 상대는 모두 야권의 비중 있는 현직 의원들. 여기에다 갑을 선거구 통합으로 이어질 선거법 개정 여부조차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6개월을 앞둔 여수의 총선 기상도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내년 4.15 총선이 6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살고 있는 50살 A씨는 지난 7월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민주당에 가입됐다며 당비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입당원서를 쓴 적이 없었던 A씨의 부인은 불법 당원 모집을 의심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던 지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낸 겁니다. 사무소 이전라든가 신용 정보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엄격하게 저도 법적으로. 광주 광산갑 지역에서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민주당에 가입됐다는 항의와 주소지가 다르게 가입됐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광주시당이 광산갑 지역의 권리당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당 차원에서 지역 권리당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7월까지 신규로 모집된 광산갑 만여 명의 권리당원 중 대리 접수된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광주 광산갑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소지가 중복된 당원들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사전조사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당원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7, 8명의 당원이 같은 주소지로 등록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당은 한 달 안에 서류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불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보육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육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보육 사업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어린이 무료 체험 지원과 소아 전문 병원 조기 개원, 재단 사업 수혜자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육재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조성한 한국정원이 중국 북경 세계 원예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중국 북경 세계 원예 박람회에서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하다라는 주제로 조성한 한국정원이 박람회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2011 중국 서한 화훼 박람회와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장 등의 한국 정원을 조성해 한국의 정원 문화를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지역의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 문화원을 둘러싸고 여수에 이어서 순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원장의 부인이 신임 원장으로 추대되자 가족 세습이라며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조희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순천문화원의 차기 원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이 불거진 건 지난 7월. 2010년부터 연임했던 전임 원장이 최근 별세한 뒤 그 부인이 신임 원장으로 추대되자 깜깜이 운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세워진 문화원이 사유화된 상황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용히 지내자 알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마음에 들면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오고. 문화원장의 그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그 전임 그 이사들이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 반발을 못하고 문제 제기를 못하고 그대로 이어온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 역시 가족 세습이나 마찬가지라며 문화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임 원장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해왔고 국고 20억을 받아 매입한 건물로 월 수천만 원 이상의 임대 사업 수익을 얻어왔는데 이사들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적합한 원장을 다시 추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내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안 되면 문화원장직 무효 가처분 신청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원 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임 원장을 선출했다며 원장의 자질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 스스로도 하지만은 하고 싶다는 사람은 하라고 주고 싶어요. 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이사님들이 나선 거예요. 순천 문화원의 내부 갈등이 지역 사회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순천시는 문화원 정관과 운영상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 확보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열린 시민청원에 올라온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요구 청원의 성립 과정을 보고하고 오는 16일 개회되는 시의회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의회는 지역 재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지만 권 시장은 스스로 무상 제공 방침을 세워놓고 유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시 예산만 쓰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촛불 집회와 군민들의 집단 민원을 폄하한 고흥 군수의 발언을 규탄하고 군정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정고흥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송기근 고흥 군수가 검찰개혁 촛불 집회 폄하 발언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집단 민원을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집단 민원을 행정적으로 잘 대응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집단 민원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 영치금 수억 원을 빼돌렸지만 교도소에서는 3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건데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교도소입니다. 수용자 영치금 3억 3천만 원이 깜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지난 8월 초 확인됐습니다.
영치금 관리를 새로 맡은 교도관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목포교도소는 자체 조사 후 전임 영치금 담당 교도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받은 영치금을 빼돌리고 전산 시스템에는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영치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저희들은 또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임의로 결정도 못 드리고. A씨가 영치금을 빼돌린 것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등 교도소 영치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목포교도소 영치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언제나 그런 사고를 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전처를 맡기지 말고 여러 사람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수기 작성 방식의 영치금 일개표를 전산 시스템에 의한 자동 생성 방식으로 바꾸는 등 영치금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천열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108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부당 간섭과 상해, 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침해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교원지휘법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4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로 6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만큼이나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필수로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도 경북, 울진 등 동해안 곳곳에는 약하게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곧 그치겠지만 오후에 강원 높은 산지로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제주도에서도 저녁까지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전국의 하늘 대체로 청명하게 드러나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대부분의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합니다. 서울과 대구 19도, 전주 20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꾸준히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더욱더 쌀쌀해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